사고 당시 팀장, 순직하신 고 이경사, 그리고 부팀장 이렇게 셋이 함께 휴게조, 나머지 3인이 휴게조였으나 부팀장이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게를 미리 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 상황이 발생하고 팀장은 재난망을 청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쿨쿨이 부팀장에게 원래 기존 근무 시간에 있어야 할 근무자이니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고 한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대폰 전화 기록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팀장에겐 팀장에게 기소되는 모든 혐의 사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영상에 이어 추가로 제보받은 내용을 사실을 기반으로 알린다. 첫째, 파출소장은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육 파견으로 강원도 춘천에 있었다.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는 9월 11일 새벽에 발생하였고 소장은 이날 교육 파견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교육 파견을 가기 전 정식 절차를 거쳐 차석자에게 파출소장 직무대행 공문을 상신하고 교육을 간 것이다. 파출소장의 근무 체계에 대해 설명하겠다. 지난번 영상에서 당비비 교대 근무 체계는 파출소장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이야기이며, 파출소장은 1근이라는 근무 체계로 근무한다. 여기서 1근이란 월화수목 금요일, 우리가 흔히 아는 공무원의 근무 체계로 09시부터 18시 근무를 의미한다. 즉 각 팀만 현업이라 부르는 교대 근무를 하고, 파출소장이 퇴근하거나 출근하기 전 새벽 시간, 주말, 이번 사건과 같이 교육 파견 등 부재 시 팀장이 소장의 직을 대리한다는 뜻이다. 사고 당일 파출소장은 이재석 경사 사건을 보고받은 04시경 즉시 강원도 춘천 교육지에서 인천 영흥파출소로 이동했다. 이동하면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였고 09시경 파출소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고 이경사가 응급실로 이동 후 순직한 상황이었다. 그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의미심장하게 파출소장이 컨테이너 뒤로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고 하였는데, 영흥파출소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컨테이너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을 누락하고 마치 은밀한 장소인 컨테이너 뒤로 부른 것처럼 나는 느껴졌다. 이 자리에서 소장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아직 밝혀진 바 없고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양경찰의 공식적인 발표 전 불필요한 구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1분가량 구두 교육했다. 군대를 다녀온 대다수의 남성은 알 것이다. 군복을 입고 휴가 또는 외출을 가던 중 우연한 기회로 어떠한 인터뷰라던가 외부로 나가는 자신의 발언과 행동은 곧 자신이 아닌 자신이 입고 있는 제복 조직 전체의 입장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출석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 전엔 상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나 또한 과거 해양경찰 본청에 근무하던 시절 추진하고 있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변인실에 찾아가서 업무 회의도 하고 이후 부서장 결재를 받아 허가를 득하고 촬영을 했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참여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들은 방송 3사는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다. 특히 영흥파출소장은 과거 본청 대변인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물론 언론 담당 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해경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춰볼 때 영흥파출소 전체 인원 중 언론의 중요성과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지 적어도 영흥파출소 직원 모두를 통틀어 근무 연수, 근무한 부서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쿨쿨이 4인방의 기습 기자회견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온 파출소장은 무언가 은폐를 지시한 비위경찰관으로, 그리고 소속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장을 뒤에서 조종한 비위경찰관으로 둔갑됐고 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낙인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내부적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파출소장은 자신이 교육 파견이었고 그 직을 차석자인 모 팀장에게 잠시 위임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도의적인 책임을 자신이 지고자 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파출소장의 태도가 해양경찰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며 참된 리더가 아닐까 싶다. 소장은 자신의 부하 동료 직원들이 자신이 퇴근한 이후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등을 위반하여 3시간이 아닌 6시간을 휴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조작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또 이들이 일지를 허위 작성 내지 위조하며 6시간 동안 몰래 자왔던 것을 스스로 파출소장에게 말하겠는가? 파출소장은 그들의 근무평정권자다. 그리고 내가 만약 파출소장이었다면 그들이 나 몰래 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알게 된다면 행정적 징계 처벌 여부를 떠나 먼저 커다란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속여왔던 그들이 허위 제보까지 한 것은 정말 소장이 매일 출근해서 당일 새벽 CCTV를 빠짐없이 분 단위로 돌려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근무 규정을 어겨 쿨쿨 자왔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파출소장이 이러한데 경찰서장은 오죽하겠는가? 속된 말로 미치고 뛸 노릇일 것이다. 심지어 인천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 중 파출소 개소가 가장 많은 경찰서이다. 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인천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등 해경 내부에서 비교적 치안 수요가 가장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경찰서의 수장은 총경급 중에서도 유능한 고참 총경들이 해왔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서장의 입장에서 쿨쿨이 4인방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일까. 두 번째, 영흥파출소엔 비상구조벨이 없다. 아니, 작동이 되지 않는다. 원래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 파출소는 현재 리모델링 중인 관계로 파출소 본 건물 1층에서 하던 업무는 간이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으며 본 건물 2층은 일반 남성 경찰관 및 여성 경찰관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 옆에 있는 컨테이너는 특임직렬 경찰관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손에 있는 호출 버튼 하나만
비상벨 하나만 눌렀다면 구조직별이 휴게하고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청사 2층에 있는 남경실, 여경실, 휴게 공간에도 크게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벨이 현재 작동하지 않다는 것과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을까? 알고도 저런 말을 한 것이라면 국민을 우롱함과 동시에 책임을 억지로 전가한 것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왔다는 주장 자체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저하될 것이라 보여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일부 나의 과오를 떠나 이 부분을 인정할 것이다. 난 해양경찰에 재직 중 내가 근무하던 함정의 재원인 길이, 폭, 최대 속력, 각종 상황에 따른 함정 운영 방법, 장착 중인 레이더 등 항해 장비, 구조, 군안 장비, 단속과 관련된 국제법 및 국내법을 경비구역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빠삭하게 숙지하고 또 연구해왔다. 그리고 후배 경찰관들에게도 끊임없는 업무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수도 없이 강조해왔다. 그만큼 난 근무의 자부심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근무하는 부서에 어떤 것이 있고 작동 상태는 어떤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당신의 자가용 차량에 비상 깜빡이와 클락션이 고장난 지 2달이 됐다고 가정하자. 이때 비상 깜빡이의 상태를 운전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가 볼 때 적어도 나의 주관에서 쿨쿨이 4인방은 감히 해양경찰관으로서 기본 소양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 못해 부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성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보인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파견 중이던 파출소장이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함께 있던 한 팀이던 그들은 채용시험 때 면접관 누구냐 진짜. 사고 당시 팀장은 현재 이 사안에서 하나의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에 무한한 책임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어떠한 처벌도 되게 받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팀장 및 파출소장과 달리 정반대되는 이들의 행태를 비춰보면, 팀장이 사고 초기에 쉽사리 이들을 호출하지 않은 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조금은 짐작이 간다.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시 팀장, 순직하신 고 이경사, 그리고 부팀장 이렇게 셋이 함께 휴게조, 나머지 3인이 휴게조였으나 부팀장이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휴게를 미리 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 상황이 발생하고 팀장은 재난망을 청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쿨쿨이 부팀장에게 원래 기존 근무 시간에 있어야 할 근무자이니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고 한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대폰 전화 기록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팀장에겐 팀장에게 기소되는 모든 혐의 사실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재판에선 그간의 행위 태양을 비춰보았을 때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무엇보다 나에게 그 전화 기록이 없고 제보 내용에 불과한 사안이니 이것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다뤄질 것이라 생각되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다. 최근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 선상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경찰서장, 파출소장, 사고 당시 팀장이, 그리고 쿨쿨이 4인방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고 한다. 나는 팀장의 잘못보다 자신들은 지금껏 편하게 근무 규정을 위반하며 파출소장을 속이고 기록을 조작해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소장, 경찰서장을 그들의 도마 위에 올려 아주 뭉툭한 칼을 들고 아주 예리한 칼인 척하며 국민에게 소위 가스라이팅하며 팔아먹고, 비교하기에 정말 조심스럽지만 해양경찰 전체가 또다시 과거 세월호 사고와 최근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고와 같은 국면에 접어들게 해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거의 폭파시킨과 동시에 어쩌면 내부 조사로 충분히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했음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의혹, 은폐, 함구, 영웅 만들기 작업이라는 워딩으로 대통령의 지시, 그로 인한 검찰 수사 인력 수백 명 동원, 과연 그들은 이 사건에서 경찰서장과 파출소장이 의혹과 은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아니,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만 있을까? 물론 자신이 들은 내용을 과장하여 한 말이기에 무고죄 성립은 힘들 것이라고 난 보인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다른 내부 징계에선 충분히 파면 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건 내가 당해봐서 잘 안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언론사 관계자가 있다면 언론 보도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